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람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논쟁 없이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그린란드와 관련돼서 모든 경제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달러, 원유, 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 그대로 오늘 경제 뉴스의 중심은 이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경제 흐름과 시장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미 증시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매각하는 데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본 이탈, 캐피탈 플라이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존 산업평균 지수가 536포인트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1.2%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1.5% 하락했습니다. 자, 한편 미 주요 지수를 볼 때 다우, S&P, 나스닥, 러스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빅스라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빅스. 월가에서는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게 장중 20.69까지 급등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CBOE 변동지수, 빅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 CBOE가 시카고 Board Options Exchange의 머리 글자입니다. 빅스는 Volatility Index의 줄임말이고요. 쉽게 말하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얼마나 흔들릴지를 예상하는 공포지수입니다. 계산 방식을 잠깐 보면은요. S&P 500 지수 옵션을 이 가격을 바탕으로 미래 30일간의 주가 변동 예상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옵션 가격이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더 크게 예상하니까 빅스는 상승합니다. 옵션 가격이 낮아질수록 시장 안정 예상이 돼서 빅스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빅스가 상승하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포 심리가 상승하는 거고 빅스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안정적이 되고 증시가 안정이고 위험 회피 심리 감소가 된다. 그래서 월가의 공포 지수라 불린다는 건데 빅스가 20 이상이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빅스가 15에서 10에서 15면 시장 안정적 변동성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맨 우측에 있는 VIX, 빅스는 증시의 미래 불안감을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꽤 20 넘게까지 올라갔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에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구매하는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8개의 나토 회원국 제품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가 2월 1일부터 10%로 시작해서 6월 1일부터는 25%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또 이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이른바 평화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대해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가 영국, 미국 군사기지가 위치한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려는 계획을 두고 엄청난 어리석음의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매우 긴 국가 안보 이유 중 또 하나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자, 이러자 유럽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표현했고요.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EU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대응 수단으로 꼽히는 반강압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이 자리에서 유럽 지도자들과 그린랜드 관련 구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스카 페세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인수 구상을 옹호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실제 군사 충돌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왜 나빠?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 찰스 슈왑, 존슨앤존슨, 인텔 등 여러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잠시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셀 아메리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 간의 그린란드 관련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 아침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거래가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국채 가격이 급락했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달러 가치를 6개 주요 통화 대비로 나타내는 미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고, 반면 유로화는 달러 대비 0.7% 급등했습니다. 또 귀금속인 금과 은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는데요. 잠시 후에 또 금과 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이번 셀 아메리카 포지션에 재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랜드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 8개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셀 아메리카 거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교역 파트너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미 투자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최근 위협 이후 일부 투자자들은 유럽 국가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 자산을 대거 매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범유럽 증시 지수인 스토크스 유럽 600과 또 화요일 정오 기준 약 1% 하락했고요.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아시아 증시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지표가 다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가 결국 물러서는 경향을 뜻하는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시장 용어가 지난해 봄에 등장한 바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기대 아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AJ 벨 투자 책임자 러스몰드는 미 증시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고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의존도를 낮추고 분산 투자를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면서 또다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힘입어 금 가격이 오늘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은 가격도 사상 최고치 바로 아래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현물금 가격은 1.2% 상승한 온스당 4,726.86달러를 기록했고 장중 4,737.1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월 인도분 미국의 금 선물은 3% 급등해 온스당 4,732.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관세 위협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금리를 더 낮추길 원하는 점이 금을 사상 최고가로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은 2026년 들어서 이제 겨우 20일 됐잖아요. 불과 20일 만에 9.6% 상승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1년 전 이후로는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가는 좀 상승을 했는데요. 네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제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경제가 호조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달러 약세인데 달러가 약세일수록 달러 표시 원유 구매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수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또 ING 상품 전략가에 따르면 달러 약세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전반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유가 상승은 미 관세 위협과 글로벌 경제 성장 기대와 중국 수요 호조와 달러 약세로 인해서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하고 있는 일정인데요. 일단 오늘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하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신규 가입자 수는 몇 명이며 광고용 요금제 성장은 어떻게 됐으며 콘텐츠 투자 대비 수익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인데 소비자 지출 여력과 미디어 테크 섹터 분위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 4대 대형 항공사 중 하나인데 항공 수요와 항공료 가격과 연료비와 인건비 부담에 대한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유나이티드 항공의 발표는 여행, 레저 수요와 실물 경기 체감도를 보여주는 대표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인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합니다. 자, 과연 관세와 무역 정책 발언, 또 연준의 금리 관련 언급, 대외 정책과 지정학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인터뷰를 할 것인지, 최근처럼 정책 리스크가 시장을 흔드는 국면에서는 발언 한마디가 주식, 달러, 국채, 금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도 많은 발표가 있는데요. 특별히 목요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한 물가를 반영하고 CPI보다도 범위가 넓고 가중치가 유연합니다. PCE가 낮으면 금리 인하 기대, 높으면 긴축 우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과 알래스카 항공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실질적인 미국의 반도체와 또 미국의 여행 수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를 보면
실적과 정책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시장을 흔드는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